안녕하세요. 사건 기록소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천사의 얼굴을 한 구원자와 그 뒤에 가려진 잔혹한 수수께끼, 오대양 변사 사건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 모두가 칭송하는 가장 따뜻한 인물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와 전 재산을 기꺼이 맡겼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 달콤한 신뢰의 종착지가 섭씨 40도가 넘는 좁고 컴컴한 천장 위였다면 말이죠. 이 사건은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이 물질적인 탐욕과 결합했을 때 그 집단적인 광기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낮 동안 쏟아진 폭우로 사방이 축축하게 젖어들 무렵 경찰들이 급박하게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십 명의 행방을 쫓던 중이었죠. 건물 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았고 형사들의 코끝을 찌른 것은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원인 모를 악취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식당 건물의 낡은 천장 판자를 비추었고 그 틈새를 들추어 본 형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비좁고 어두운 대들보 사이 공간에 32명의 사람이 마치 짐짝처럼 겹겹이 쌓인 채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저항한 흔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숨이 끊어진 32구의 시신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지옥 같은 천장 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걸까요? 대관절 이들을 그곳으로 밀어넣은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 비극적인 진실의 첫 번째 기록을 열어봅니다. 시간을 불과 몇 년 전으로 돌려보면 대전 일대에서 이 회사의 이름은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자 기적의 기업으로 불렸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오대양, 민속공예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촉망받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복지 제도가 훌륭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최신식 타가소와 양로원이 있었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데려와 먹이고 입히는 보육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 모든 기적을 일궈낸 인물은 오대양의 대표, 박순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대전의 천사, 여성 기업가의 귀감이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인품에 매료되었고 오대양은 나날이 덩치를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파라다이스의 이면에는 서서히 붕괴해가는 파멸의 전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대양의 화려한 외형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습니다. 박순자는 주변 자산가들과 이웃들에게 대기업 부도 자금을 막아야 한다, 며칠만 쓰고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라며 상식 밖의 고리를 약속하고 사채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 같은 얼굴에 속아 넘어간 친척, 신도, 그리고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전 재산을 갖다 바쳤고 그렇게 모인 사채 자금은 당시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들이 밤이 되면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한 채 공장 안에서 폐쇄적인 집단 합숙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박순자를 향한 절대적인 복종과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규율을 어기거나 의심을 품으면 가족끼리 서로를 집단 폭행하게 만드는 잔혹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서 이미 광기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87년 8월, 마침내 골바 터진 상처가 세상 밖으로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오대양 공장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8월 16일에는 무려 5억 원을 빌려준 한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공장 안에서 오대양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직서와 포기각서를 강요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대표 박순자는 자신을 따르는 핵심 직원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까지 포함한 8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대규모 집단 잠적 사건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이 경기도 용인의 공장 기숙사 어딘가에 숨어들었을 것이라 판단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넓은 공장 안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적막뿐이었죠. 수사가 미궁으로 빠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천장 위가 이상합니다. 공장 내부를 살피던 한 직원의 결정적인 제보로 형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판자를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참혹한 전말. 단체로 멀리 도주한 줄 알았던 박순자와 31명의 추종자가 사실은 자신들이 갇혀있던 공장 식당의 비좁은 천장 안에서 사흘 동안 숨어 지내다 전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의 상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한여름의 급급한 열기와 수십 명의 체온이 한데 갇힌 천장 안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웃돌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 찜통 같은 지옥 속에서 이들은 어떠한 탈출 시도나 반항의 흔적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겹겹이 누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독극물도 없었고 눈에 띄는 외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듯한 선연한 끈의 흔적만이 목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도주극이 대한민국 범죄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집단 변사 사건으로 뒤바뀌는 판도의 전환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암흑 같은 천장 위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 기록서가 확인한 당시의 공식 수사 기록과 부검 판결문은 이 기괴한 비극의 감춰진 속살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표 박순자는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성령, 즉 신의 대리인으로 포장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오대양은 기업의 탈을 쓴 철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고 직원들은 신도가 되어 박순자의 말 한마디에 영혼과 물질을 전부 종속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과 채권자들의 압박이 목을 조여오자 박순자는 신도들을 데리고 공장 천장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만의 마지막 의식을 준비했던 겁니다. 당시 시신들이 있던 천장 바닥에서는 찢어진 메모 조각 수십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지시사항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너만 입 닫으면 된다. 다 같이 갈 준비를 해라. 지금 성령으로 인도한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천장 위에서 사흘을 버티다 교주 박순자가 먼저 고열과 탈진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그녀의 핵심 추종자이자 공장장이었던 이 씨가 박순자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남아있던 신도들과 어린아이들을 차례로 교살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 역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 허망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수십 명의 사람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수백억 원의 사체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후 거대 배후 세력설이나 타살 의혹이 제기되며 무려 3차례나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공식 기록의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맹목적인 신앙과 집단 최면에 사로잡힌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잔혹하고 비극적인 집단 동반 자살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의 전말입니다. 오대양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천장 위에서 발견된 32구의 시신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은 평생을 빚 독촉과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고, 광기의 흔적이 남아있던 공장 건물은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맹목적인 믿음과 뒤틀린 물질적 탐욕이 결합했을 때 평범했던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따뜻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이면의 추악한 위험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다음에 기록해줬으면 하는 실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건 기록소였습니다.